초대해 드리는 이소영 이사님을 통해서도 제가 여기에 딱 표지를 보시면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어요.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방정식 파트너십.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과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만큼 리더십 파트너십이 중요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나이, 다양한 직업, 다양한 경력,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 인사 규정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고 성과를 내야 되고 협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를 이만큼 잘해야 되는 직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굉장히 큰 우리한테 영감을 주지 않을까 해서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이소연 이사님 큰 박수로 강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근데 제가 강연 자료를 공유를 하려고 했더니 호스트가 음,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했는데 그 활성화 좀 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활성화 좀 시켜 주시는 중간에 네. 네, 제가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우리 김하준 작가님을 언제 뵀을까요?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첫 번째 책 썼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예, 코로나 직전에 예. 어떤 계기로 뵀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저자 특강, 예, 네, 그 특강을 또 토요일인가 오전에 아침에 막 일찍 하셨는데 그때도 한번 찾아뵀었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꾸준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동하여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휴가차 오늘 휴가 마지막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길에 네,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제 뭐 이렇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또 되게 좋은 또 봉사하시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하셨듯이 누구를 이끈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사실은 뭐 이렇게 회사 안에서는 그러니까 직책이 주어지고 뭐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조금 뭐 그 권한 내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 쉬운데 이렇게 약간 수평한 조직들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한 조직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나의 권한을 이렇게 최대한 발휘를 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왜냐면은 안 이끌고 싶어도 뭔가 큰 영향력을 미치려면 이끌어야 되지 아니면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혼자서 해서 그 어떤 결과치라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되게 오랫동안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큰 회사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수평하고 권한이라는 게 이렇게 탑다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런 곳에서 어떻게 나도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도 성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의 자녀들 그리고 요즘에 다 우리 뭐 같은 비슷한 세대라고 치면 새롭게 이렇게 오는 세대들은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을 되게 이제 같은 부모 자식 그리고 지금 선생님과 제자 뭐 회사 안에서의 뭐 상급자와 하급자 이런 예전에 그냥 이렇게 당연히 따라야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굉장히 수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거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기도 하고, 뭐 그런 고민들이 많죠.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뭐 이제 10대 아이들도 있고 뭐 또 제가 또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제가 뭐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아시아 리전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되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은 굉장히, 말을 안 듣죠. 그리고 또 MZ 세대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대 차도 있고, 문화 차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들을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제가 살라고 제가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일터박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파트너십에 대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강연을 오늘 이제 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좀 적고 그래서 강연보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Q&A 형태로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조금 어려우신 거, 우리 10대 아이들 핸드폰 보면서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여러 이제, 혹시 또 나도 지금 잘 이끌려 가지지가 않는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위 사람들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이런 것들을 사실 이끄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들에 있다 보면 이제 기술이 너무 빠르긴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개인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아니, 뭐 내가 이렇게 맨날 기술 공부를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를 내가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풀에 지쳐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자기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도 이제 기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잘 성장을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걸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저희 그 이제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죠.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 제가 회사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회사에 많이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책에다가. 그리고 또 네, 작가님,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함으로써 나의 개인적인 삶의 직접적인 가치를 높인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아,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다교님. 자, 혹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이제 일을 뭐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나 이런 매니저들이 good question 막 이렇게 합니다. 막 great question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떤 질문이 great question입니까? 어떤 게 good question이에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거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좋은 질문이야.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주 훌륭한 질문. 왜냐하면 네가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번 생각했을 수 있는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었어. 고마워. Great question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다교님, Great question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 자, 확신은 없죠. 확신을 하면은 할 수 있으면 제가 어, 뭐, 파트너십 뭐 이런 종류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되기도 하고요. 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요 강의 중간중간 제가 녹이도록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사업을
이렇게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그럼 들어왔느냐? 저는 이제 거제도에서 사실은 저희 그 부모님은 지금 미용실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몫으로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못 하시는데 그러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할 때가 어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와서 취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 이게 노동 일을 하면서 저를 어떻게 해서든 서울로 힘들게 교육을 이제 시켜주신 부모님들은 대학까지 이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제가 그렇다고 거제도를 다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막 인터넷이 이제 뜨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나 해보자.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한 50만 원 받아가면서 사실은 첫 직장 생활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스타트업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했는데 잘 됐어요. 한 4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저희 직원이. 굉장히 잘 됐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동료가 같이 회사 창업을 했던 친구가 사기를 당합니다. 아주 큰 사기를 당하고 와가지고 저희가 한 40명의 1년치 월급을 다 날려버려요. 그래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습니다. 회사를. 그래서 제가 30세 초반에 사실은 이 고시원에서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제가 사실은 이제 결혼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 성격이 조금 모르겠어요. 뭐 무대포가 있는지 어드벤처러스한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또 제가 또 배우랑 결혼을 합니다. 어드벤처한 배우랑 결혼을 해요.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 한번 손을. 오징어 게임의 그 69번 혹시 60번 기억이 나실까요? 네. 69번. 기억나세요? 손. 그 와이프랑 같이 구슬치기 하러 왔다가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이 지는 그런 게임이 한 명이 죽어야 되는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와이프가 자기가 이기는 바람에 죽은 거야.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네 맞습니다. 김윤태 배우님. 그 사이에 또 찾아 그분하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 이분이 분명히 저한테 35이 되면 자기가 35이 되면 자기가 그걸 하겠다. 자리를 잡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리는커녕 지금까지도 별로 자리를 못 잡고 계신데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또 아이도 둘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아이를 또 둘을 낳게 됐냐면,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갔는데, 이제 회사는 망하고, 그쵸? 망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도 제가 이렇게 놀지를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만들 것인지 서비스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성장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김하준 작가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같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지금 막 책도 같이 보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한 거죠, 저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힘들 때 또 다른 사람도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잘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면 서로 이렇게 끌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고마움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비즈니스를 하거나 뭔가 기회가 있어도 내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던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왔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바로 온 거는 아니고요. 또 다른 이제 회사를 다녔다가 이제 왔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와서 보니 이런 저와 같이 성장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업을 하거나 망해서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도 사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떨 때는 굉장히 잘 되지만 서비스 자체가 또 어떨 땐 잘 안 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간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큰 회사 간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 회사는 잘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잘 안 되면 그냥 뭐 그냥 부서 없애버리고 구조 조정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서바이벌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또 이제 저희 배우라는 직업도 비슷해요. 뭐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과정을 서로 이제 견뎌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제가 아이도 둘을 낳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렇게 직원들 케어도 잘 안 해주고 잘 안 해주거든요. 뭐 회사 뭐 이 부서가 잘 될 것 같아서 가서 열심히 일해도 뭐 그냥 없애버리고 그래요. 그냥 뭐 올해도 올 초에 구조조정을 또 엄청 많이 했죠. 막 10,000명씩 이렇게 자르는데 자를 때도 보면 약간 천재지변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해서 잘해서 잘했기 때문에 혹은 뭐 윗사람한테 잘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로직이 없어요. 로직이 없고 그냥 이 부서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뭐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뭐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천재지변이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와 저는 이제 뭐 35은커녕 뭐 40이 돼도 자리를 못 잡은 저희 남편과 아이들 둘과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잘하는 사람들 이런 와중에도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 네, 미국에서 무섭습니다. 관찰을 해보니, 야, 이 양반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제 되게 열심히 일하고, 목표의식 뚜렷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막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막, 목표의식 뚜렷하고, 막 무슨 뭐 고시 뭐 이런 거 막 패스해가지고 막 뭐 라인 잘 타고 막 이러면 또 성공하나? 뭐 그런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아니야. 뭐 라인, 뭐 훌륭한 라인 타는, 뭐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냥 위에서부터 쫙 잘리는데 뭐 라인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열심히 일하고 목표의식 뚜렷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좋은 습관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도 많고 무쌍하고 아무도 날 케어해 주지 않고 이런 무서운 동네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니 이 failure, 실패를 어떻게 이 실패라는 녀석을 잘 다루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패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해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저는 이제 뭐, 뭐 저는 회사에 또 들어가서도 여러 뭐 제가 맡은 서비스들 뭐 7년 동안 제가 맡은 서비스가 계속 추락을 하다가 그냥 부서 없어지고 뭐 같이 일했던 동료들 전부 다 나가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제 자리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도 제가 스스로 뭐 이력서 다시 회사에서 다시 내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오히려 이제 그럴 때를 어떻게 잘 극복하냐. persistence 계속 또 해내고 그 힘든 거를 어떻게 지렛대 삼아 가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올 초에 보면 저희가 이제 MRVR, 홀로렌즈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메타버스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올해 초에 한 6년 가까이 투자한 그 팀을 싹 날립니다. 싹 없앴어요.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애플이 대단한 그 MRVR 메타버스 기기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미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을 전부 다 날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리고 막 날렸어요. 잘렸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거기에서 또 그분들은 또 다른 걸 막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또 다른 걸 만들어 가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내서 더 완성도를 높여서 완전히 이제 게임 체인징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구나. 실패를 혹은 잘 안 될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핵심이었구나라는 걸 저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버텨낸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버티면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실패가 없었던 사람보다 실패를 즐겁게 버텨내서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 실패가 뭐안 좋은 일이 오면 야 어떻게 버텨내지? 어떻게 즐겁게 버텨내지? 이거에 이제 막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의 핵심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자서 못 합니다. 이거 혼자서 하려고 하면 자기가 또 지쳐서 죽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제가 혼자서 막 해보려고 하다가 막 우울증도 한번 걸려보고 그랬는데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된다? 이거 넘어가야 돼. 네. 네, 이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버텨내는 사람 보니까 자기 일터 안에서도 그리고 일터 밖에서도 그리고 자기 개인의 가정의 삶에서도 파트너십을 정말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평소에. 그냥 자기가 힘들 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우리 도와주나요? 아닙니다. 절대 안 도와줍니다. 힘들 때, 자기가 힘들 때의 파트너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평소에. 일터에서도, 일터 밖에서도. 내 가정의, 개인의 삶에서도. 자, 거기에 아까 우리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누구죠? 보자. 아까 앞에 네, 이다교님. 나의 개인적인 삶을 직접적인 가치를 높인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함으로써. 자, 파트너십은 어떻게 맺을 수 있나요? 파트너십 평소에. 아까 내가 힘들 때의 파트너십은 안 맺어집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해야 되는데. 평소에 어떻게 이런 파트너십이 맺어지죠? 어떻게 해야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만들어지냐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일터, 그리고 일터 밖, 내 개인의 가정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했어야 해요. 평소에.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야 해요. 그랬어야, 아, 이 사람 나의 파트너구나가 만들어져서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내가 힘들 때 그걸 지렛대 삼아 내가 확 올라가야 될 그 타이밍에 나를 든든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데리고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엄청 점프가 빠릅니다, 그때. 왜냐면은 한번 실패를 저는 이제 몇 번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진짜 초집, 초절정의 집중력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책도 평소에 책 절대 안 읽힙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고 볼 게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는 안 읽힙니다. 자, 뭐가 잘 안 될 때, 실패를 할 때, 정말 책도 너무 잘 읽히고요. 영상도 뭐 이런 뭐 강의나 뭐 이런 것도 정말 잘 들어옵니다. 쏙쏙 들어와요. 바로 가장 힘들 때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런 성장이 일어날 때, 그때를 딱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혼자, 평소에 내가 파트너십을 만들어 놓지 않고, 혼자 그거를 지렛대 삼아 올라간다? 못 올라갑니다. 잘 못해요. 왜냐면 이미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닥에 앉혀질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를 해놓고, 파트너십이 든든하게 맺어 놓으면, 그 사람들하고,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다교님의 답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험이 많아서 확신을 합니다. 평소에 하셔야 돼. 평소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를 해서 파트너십을 많이 만들어 놔야 내가 안 힘들 수는 없거든요. 왜 실패를 하죠? 왜 실패를 하죠? 실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실패를 하냐면 도전을 한 사람이 실패를 해요. 도전도 하지 않았는데 실패도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도전을 했고 남들이 이루기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실패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내가 도전하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평소에 내가 맺어놓은 파트너십으로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성장과 성공을 결과적으로는 하는 겁니다. 네, 인생은 조화와 부조화.
네. 아우, 멋있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네, 그래서 파트너십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들도 저는 글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파트너십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잘 못 봤는데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만 하면 파트너만 찾아요. 사실 모든 일을 사실 파트너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열사가 있지 않잖아요. 저희 뭐 가족 친지들한테 계열사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뭐 보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죠. 그런데 그 계열사들, 너랑 나랑은 깐부니까, 너랑 나랑은 친지니까, 혈족이니까, 무슨 뭐, 우리는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엮였으니까, 그래서 널 나 밀어주고, 나도 너 밀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거니까, 내가 너의 성장에 기여를 할 거니까, 너의 성공에 기여를 할 거니까, 너도 나의 성공에 기여를 해라고 하는 그런 파트너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 직원은 한 20만 명인데 파트너는 그거에 한 10배, 20배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파트너십과 함께 모든 영역에서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들을 이제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팀도 사실은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있어서도 저희 내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 세계에서 찾는 파트너들은 어떤 파트너냐면, 자기가 기술이나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거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 파트너로 안 취급해요. 어떤 사람을 저희는 찾냐면 자기가 성장하고 성공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휴일인데 우리 그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자기가 공부한 거 막 나누려고 하고 오늘 김한준 작가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준 작가님도 막 같이 성장하고 엄청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전 세계에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파트너들십을 맺고 또 그런 분들이 저희 그 회사의 제품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조금 몇 개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조금 읽어보면서 다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지속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일과 가정 개인의 성장, 조화로운 시간, 효율적 시간 관리 비결이 있나요? 또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그렇죠? 자, 너무 좋은 질문이고 또 앞에 도전한 사람이 실패하는 법. 남들이 이루기 어려운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평소에 맺어놓은 파트너십으로 들 때 점프하겠습니다. 아유, 또 한번 정리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앞에 질문은 네. 시간 관리 비결.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그레이 퀘스천이에요. 자, 그리고 또, 네, 그거,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 얘기는 조금 이따가 바로 진행을 하고요. 자, 시간 관리하고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 얘기도 바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런,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기술 파트너는 MVP라고 부르고, 그런 분들을 엄청나게 이제 대우를 해줍니다. 저희는 그런 파트너들 막 모셔다가, 또 저희가 막 이렇게 같이 본사의 사람들하고 같이 또 개발도 하도록 또 저희가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이제 개발 CVP, EVP, 아주 높으신 분이죠. 이런 분들도 거의 이제 저희는 그런 분들은 커뮤니티 리더라고 하거든요.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 리더들을 이제 이끌고 같이 이제 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일터 밖의 파트너십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그런 일터 밖 파트너십, 커뮤니티 리더십은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왜 알리느냐? 공동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알리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내가 먼저 알려면 내가 먼저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해야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데 널리 알리는 게 또 좋아요, 뭐 구독, 뭐 이런 유튜브가 알리는 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인플루언서잉을 위한 거라면 이런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프로페셔널한 커뮤니티 리더는 공동체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 의견이나 정보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커뮤니티 리더십이라고 하고 또 인플루언서라고 하기도 하죠.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요 패턴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널리 공동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은 이제 지식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 관련된 특히나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약간 건강식품들을 많이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건강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면 일터 밖에서 또 일터 안에서의 파트너십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터 안 파트너십은 이제 2004년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입사를 해서, 아이고, 오늘 조금 덥네요. 입사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인데요. 2004년 제가 입사를 했더니, 이제 회사도 망하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조금 큰 회사 들어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2004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점을 찍고, 이렇게 추락을 하던 원년이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애플, 이런 아마존과 같은 큰 혁신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과거의 방식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그런 회사들을 막 추월하고 앞질러 갔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예전 방식, 뭐 실패도 용인하지 않는 이런 방식들을 고수하느라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너무 경쟁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서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한테 경쟁을 하느라 이렇게 서로 총질하는 문화가 굉장히 심했죠. 그때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이제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자, 뭐 이 두 분 학연 관련이 있나라고 해도 이분은 또 인도에서 나고 자란 아주 평범한 그런 이제 CEO시고요. 네, 이제 그 회사를 맡고 나서는 바로 하신 게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회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 맞아. 뭐 이렇게 빨리 이걸 어떻게 해? 막 뭐 매출을 더 내라. 뭐 막 뭘 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화를 성장 마인드, 성장하는 문화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하십니다. 자, 이제 성장 마인드셋은 사실 이제 캐롤 드웨기라고 하는 스탠포드 교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 조사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를 놓고 조사를 한 표본 조사를 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티아 회장님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그냥 마인드셋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된 그런 책인데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주 뭐 배경 훌륭하고 학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집단도 있고 그 그룹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성공하는지를 봤더니 마인드셋이 좋은 사람이더라. 그럼 마인드셋이 어떻게 좋아야 되느냐? 바로 이제 성장 마인드셋인데요. 짧게 여러분하고 같이 스스로 그럼 내가 성장 마인드셋인지 고정 마인드셋인지를 스스로 자가평가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펜이나 연필이 있으시면 잠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자기랑 해당되면 체크를 해주세요. 자, A 타입. 지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다. 도전을 피하는 편이다. 역경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실패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비판에 대해 옳더라도 무시한다.
남이 성공하면, 오씨, 오, 쟤 1등이야? 난 2등이잖아. 쟤 성공했어? 난 못했잖아. 뭐 이러면서 계속 비교를 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 자, 자기랑 해당되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B타입. 뭐겠냐? 네. 지능은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더 많이 배우고 싶다. 도전을 받아들이는 편이다. 역경에 맞서 싸운다. 실패는 완성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 비판으로부터 배운다. 남이 성공하면, 오, 어떻게 성공했지? 야,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오히려 교훈과 영감을 얻는다. 자, 어떻게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A타입이 내가 더 많다. 손. B타입이 내가 더 많다. 네. 완전 A. 완전 B. B. 완전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네. 네, B. A 구성원 B. 눈치 까셨어요. A가 또 하나도. 그렇구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네. 눈치 까신 분들은 대충 B타입은 네, 섞여 있죠. 대부분은 섞입니다. 대부분은 섞여 있을 수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안 똑똑해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누가 실패를 하고 싶겠으며 남이 성공하면 솔직히 비교하면서 우리도 좀 싫잖아요. 그쵸? 자, 우리 A타입은 가만히 놔두면 A타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거죠. B타입으로. 주변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 지능은 언제든 성장할 수 있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고정 마인드셋은 지식이나 지능이나 나의 성장이나 성공은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안 변한다. 불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 마인드셋.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은 내가 성장하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 성장할 수 있고 나는 언제든 배워나갈 수 있다. 내 지능이나 성공은 고정된 게 아니다라고 믿는 게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이거는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몇 번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사티아 나델라 이후로는 이게 이제 저희가 MS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직원 평가 방식인데요. A타입, 아까 제가 엄청 착실하게 한글로 읽어준 걸 저희는 영어로 읽고 저희가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나 혹시 이러면서 고정 마인드셋으로 일한 건 아닌가? 내가 또 성장 마인드셋을 되려면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내가 자가평가로 에세이를 쓰는 게 저희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친절하게 한글로 썼는데 저희는 이제 미국 회사니까 영어로 읽고 어떻게? Fixed mindset leads to a desire to look smart. 고정 마인드셋은 똑똑해 보이려는 욕망으로 이끈다. Therefore, a tendency to avoid challenges. 그래서 도전을 피하려고 하고 give up easily. 쉽게 포기하고 see failures as fruitless or worse. 실패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보고 ignore useful negative feedback. 아주 유용하나 부정적인 피드백은 무시하고 feel threatened by the success of others. 다른 사람의 성공에 위협을 느끼면서 내가 혹시 이렇게 일한 건 아닌가? 이거를 막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일할 때 자세를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로스 마인드셋 leads to a desire to learn. 성장 마인드셋은 배우려는 욕망.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배우려는 욕망이 엄청나게 강한 게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받아들이죠. 도전을 해야 배우니까. persist in the face of setback. 좀 아주 저희 실패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다시 또 힘든 것도 또 다시 이겨내고 see failures as essential to mastery.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learn from criticism. 비평을 통해서도 배우고
inspiration in the success of others.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 마인드셋에서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배우면 성장하더라. 그러면 성공하더라라고 믿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평가를 해요.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하는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또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여기 옆에 있네요. 영향력을 평가합니다. 영향력. 아니, 자세를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쵸? 영향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자, 영향력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인의 성과. 또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 또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답을 할 수 있어야 저희는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게 저희는 연봉이나 이런 거랑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 약간 여러분들이 하는 일하고 비슷하잖아요. 다른 사람 성공 밑에 성공에 기여해야 내 성과도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바꿨죠. 옛날에 회사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서 배워서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또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동료도 경쟁 관계에서 지금은 서로의 성장을 자극하고 돕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막 나누기 때문에 나도 나누고 내 동료도 나누기 때문에 동료가 많이 배우면 나도 많이 성장하고 또 나도 성장하면 내 동료도 성장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성장을 자극하고 돕는 존재가 되고 우리 상사님도 예전에는 실적을 압박하는 존재에서 내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이자 코치로 느껴지게 되고 우리 저 높이 있는 분도 예전에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분에서 지금은 내 성장에 필요한 영감과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런 리더로 느껴지고 내가 속한 이 일터라는 곳이 원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돈을 엄청나게 내고 학교를 가거나 그래야 됐었는데 지금은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어, 내가 성장하는 돈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곳이 되더라는 거죠. 아이고,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회사가 엄청나게 오랜 부진을 뚫고 다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저는 근데 제가 이 2004년에 입사를 해서 20불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13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제가 줏대 있게. 근데 제가 사태 회장님 이런 좋은 말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도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지고 50불 때가 되더라고요. 두 배가 됐잖아요. 저희가 제 남편한테 제가 봤냐고 내가 이렇게 줏대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날이 온다면서 제가 4천만 원치를 팔았는데 조금 있다가 그게 5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우량주 장기 투자. 이게 뭘 말하냐면 옳은 방향으로 성장을 하면 단순히 두 배 정도에서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좋은 파트너십으로 네, 성장을 하면 이게 10배, 20배까지도 가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 바른 방향을 내가 잡고 성장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함께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두 배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저처럼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팁까지, 깨알 팁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좀 읽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요즘에 지금 챗 GPT 저희가 파트너 7년간 동안 해가지고 이것도 엄청난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미치고 있고 더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다각도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더라. 저도 저희 아이들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혹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또 나 혼자 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조금 나누는 방안으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썼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제가 그 파트너십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원칙,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2원칙, 서로 상호 호혜, 서로한테 도움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상호 호혜의 원칙. 그렇죠. 가정에서 파트너십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좀 오래 걸려도, 어, 너와 나는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 우리는 파트너다. 내가 지금은 부모로서 내가 지금은 돈도 벌고, 너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성장을 최대한 지원을 하겠지만, 또 너 또한 우리 부모, 너도 한 사람의 인간 생명체로서 또 우리의 성장에도, 부모의 성장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약간 어느 정도는 좀 독립심을 길러줘야죠. 독립적이지 않는데 상호 후회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걸 굉장히, 그래서 좀 서양의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파트너지, 절대로 뭐, 우리처럼 막, 뭐, 그, 거의 뭐, 거의 뭐 무술이잖아요. 가끔 저희, 어, 아들은 조금 이제 크니까 그걸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제 딸은 아직 중1인데, 엄마가 그냥 무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딸 조금 엄격한 캠프에 좀 보내봤는데요. 그래서 그 파트너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부부 간의 파트너십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저도, 저희 남편이, 물론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아직은 제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더 많이 벌지만, 또 남편이 또 그 돈으로 다 모든 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남편이 해야 될 일,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서로 상호 호혜의 원칙에 맞게 잘, 또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이 있죠. 서로 코칭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그런 관계로 만들어야지 이게 되지. 가족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코칭하고 피드백을 나누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귀를 열고 그 방식도 되게 자세하게 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칙, 촘촘하고 빈틈없게. 자, 요게 아까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요런 그 파트너십을 너무, 그러니까 뭐, 가족을 만들면 우리 가족만, 또 뭐 이렇게 만들지 말고 좀 되게 넓게 촘촘하고 빈틈없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렇게 세이브를 많이 합니다. 시간적인 세이브를.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도 저는 거의 그러니까 뭐,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되게 쉽게 키웠고요. 일단 제가 다 한다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고,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것들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웬만하면 저는 이제 파트너를 잘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야 그게 가능하지. 이게 다 내가 한다? 불가능합니다. 나에 대한 조금, 뭐랄까,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좀좀 빈도, 요 원칙대로, 조금 해 나가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파트너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사례와 함께 또 일터바,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에다가 잘 녹여놨습니다. 오픈 AI 파트너십 이런 것도 제가 뭐, 제 원칙대로 잘 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을 돕는 게, 아까도, 뭐, 처음에 했던 너무 좋은 질문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하자면, 저축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냥 이렇게 저축하듯이, 예금하듯이 도와놓으면, 내가 나중에 또 파트너가 필요할 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그 파트너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내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또 하는 건 조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또, 이 상호 호혜의 원칙이라든가, 서로의 비전을 공유한다든가, 또 코칭하고 피드백을 나누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는 파트너십이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뭐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사귀고 있다거나 전혀 뭐 상호 호의 원칙 몰라. 그리고 나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자기 비전만 막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명히 관계라는 거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서로 코칭을 좀 하거나 피드백을 서로 나눌 생각이 없어. 무조건 자기 생각만 강요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죠. 아니면 좀 이런 거를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배워 나가시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책에 이제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질문을 딱 제가 원하는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조금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테도 또 좀 이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좋은 책들 많잖아요. 기버가 이기더라. 왜? 무조건 내가 그 상호의 원칙이라든가 뭐 비전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퍼주는 거는 안 되고요. 그런 거는 너무 가난한 사람도 사실 기버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고 이렇게 서로 성장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파트너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파트너에게 평소에 저축하듯이 이렇게 도와놓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게 아까 뭐라고 실패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우리 파트너 문화로 성장해오지 못한 한국 직원들이 새로운 MS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문화는 원래는 파트너 문화였었던 게 많습니다. 우리는 보면 그 내추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또 유교 사상도 있어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죠. 다 내가 남이가, 너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우리는 예전에는 보면 막 집안에 뭐 굉장히 이제 영특하고 잘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성장해서, 부모님도 케어하고, 또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들도 낳아서 또 케어하고, 이런 게 이렇게 약간 몸에 배어 있었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국의 어떤 개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너무 지금 개인화되고 있고, 교육 자체도 너무나도 지금 비교 우위, 그러니까 그 고정 마인드셋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이러면서 조금 뭐 내가 왜 남자애들도 보면은 내가 번 돈을 왜 저 여자와 나눠야 돼? 내가 왜 애하고 나눠야 돼? 뭐 이러면서 약간 혼자 살겠다는 주의가 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지금 보면 최근에 MZ 세대들이 오히려 더 자기 일 끝나고 나면 내가 왜 내 거 했으면 됐지. 제가요? 왜요? 뭐, 왜요? 막 약간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또 서양의 또 미국의 어떤 지나친 경쟁 위주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변질되었는데, 그게 또 교육이 너무나도 그걸 강화시키는 방향. 내 수능만 잘 치고 내 시험만 잘 치면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은 바뀌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처럼 마이크로소프트만 이런 게 아닙니다. 큰 기업들이 지금 다들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를 없애고 절대평가로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것들을 평가에 넣고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도 빨리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좀 서양보다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품앗이 풍습. 그렇죠. 내가 품앗이 풍습이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도와줘서 또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있었죠. 네, 맞아요. 저희 다른 사람의 현실한 기록을 체크를 저희가 하죠.
그리고 물어보고 어떻게 성공에 기여했는지 물어보고 또 어떤 성장 마인드셋 저희 뭐 단순히 학벌 좋다고 절대 뽑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크를 합니다. 또 그거를 막 교육을 시켜요. 저도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여가지고 사람을 뽑을 때 이런 거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이제 한국도 제가 지금 삼성도 그렇고, 뭐 현대, 포스코, 큰 기업들 중에 제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포스코도 절대 평가로 바꾼다고 했었고, 현대도 했었기 때문에, 또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 시대가 오고 변화가 너무 빨라서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시대가 됐는데 아직 특수한 몇 개 직군들이 있죠. 그런 직군들도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질문도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감동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 1년 만에 휴가를 가셨다고 했는데 그 시간 새벽에 도착하셔가지고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파트너십 크게 발휘하지 못했는데 파트너로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파트너십이 필요한 업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기업에서 하는 파트너십 교육이나 리더십 교육에서 약간 그 소외되어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 대한 교육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이제 책임을 쓰고 강의하는 분들이 이게 사라질 시장이 아니라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든 지혜든 경험이든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의 기업이지만 저는 제일 놀랐던 게 계열사가 없다는 이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없는데 말씀하시니까 딱 느껴지네요. 계열사가 하나 우리는 문어발 회사를 만드는데 계열사가 없다는 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런 어떤 그 뜻을 가지고 계열사를 안 만든 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두 번째 질문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구글도 안 만들잖아요. 그러네요. 네.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주주 우선주의가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자본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주가 굉장히 보호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자본주의 기본에. 음, 근데 우리처럼 지금은 저희는 사실 주주들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창업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런 창업자를 위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어, 사실은 대주주가 돈을 버는 구조가 사실 그런 계열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원래 이 회사의 주주들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열사가 없죠. 어, 또 GM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 뭐 경영 쪽을 공부를 안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는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어서 가지 이렇게 뭐 계열사 만들어서 내가 그 계열사에 몰아주고 뭐 비즈니스를 뭐 이렇게 이러지 않죠. 음, 기본적으로. 네. 너무 다른 혹시 질문 한두 분 더 계실까요? 뭐 제가 질문을 거의 하는 그 동안 인수합병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하면서 그 본 회사를 키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웬만한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사 놓으면,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그걸로 연금을 대체를 하잖아요. 그렇게 음, 해서 주식을 계속 왜냐면 계속 오른다라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자주 해요. 왜냐하면 음, 그러니까 그만큼 주주를 보호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사주를 어느 정도 시장에
주식이 너무 풀려서 주가가 안 오른다라고 하면 회사가 사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주를 보호를 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않죠. 막 올라갔을 때 막 사가지고 막 확 빼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내 은퇴할 때 은퇴 자금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사놓죠. 그래서 음, 작은 뭐 기업들을 사가지고 이번에 작은 기업들 아닙니다. 블리자드 같은 거는 90조 원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계속해서 이제 회사 자체를 강하게 만들죠. 네, 토양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합병해서 다 쪼개서 쪼개고 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상생제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저희가 자본주의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솔직히 미국은 원래 그게 태생인데 뭐 저희는 뭐 이제 그래 봐야 뭐 몇십 년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소액 주주 운동이라든가 조금 이제 일반 시민들이 깨어나야죠. 미국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법 질서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철저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많이 경과가 돼서 이 음.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다시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책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은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학습을 해서 성장하고 그걸 경험을 나눠야 된다 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양홍근 리더님이 쓴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 그래서 아마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경험도 쌓아가야 되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6주째 에세이 교보문고 에세이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파트너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적인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이런 고민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